우리가 입시물리라는 타이틀로 역학 얘기를 계속 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문제 푼 거에 대한 질문들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맨 앞에 2005년 6월 그중에 공부한 것 중에 교정한 것 중에 질문할 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볼까요? 몇 번 질문입니까? 7번. 자, 2005년 6월에 7번 문제. 그리고 같이 수평면과 세타의 각도로 힘 F를 주었지요 해봤습니다. 문제 어디 됐습니까? 됐나요? 찾습니까? 문제가 찾습니까? 예, 말들이 없어요. 자, 지금 여기 수레가 이렇게 있었어요. 힘을 줬는데 운동 방향으로 힘을 준 게 아니라 이 각도로 힘 F를 줬대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나눠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두 개의 힘을 합성할 수 있다면 하나의 힘을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X축 방향의 힘과 Y축 방향의 힘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땡겨서 수레가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지? 이렇게 갈 거예요. 여기 캐리어를 이렇게 끄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딸려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인데요. 수레의 가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가 있습니다. 가속도라는 것은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그리고 그 질량에는 반비례하겠죠. 이해됐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힘이라는 것은 전체 힘이 아니라 운동 방향으로 힘입니다. 무슨 뜻이었습니까? 결국엔 X축 방향의 힘이 됩니다. 기어 힘과 각 섹터를 일정하게 하고 수레의 질량을 증가시킨다. 질량이 증가되면 가속도는 감소되죠. 그럼 기어 얘기는 반대가 되겠네요. 미연 수레의 질량과 힘의 크기 일정하고 각 세타를 증가시킨다. 이 각 세타가 증가되면 말입니다. X축 방향의 힘의 크기는 점점점 작아집니다. 즉 똑같은 힘이라고 했는데 각 세타가 굉장히 커진다면 X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이해됐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삼각함수 제대로 공부하면 F에 대한 코사인 세타 나오거든요. 코사인 세타는 세타가 커질수록 값이 작아집니다. 이해됐습니까? 다음 이것 수레의 질량과 각 세타를 일정하고 힘의 크기 증가시킨다. 예, 이 힘이 증가되면 어차피 fx 역시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되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뭐 바닥과의 마찰은 또 무시한다라고 되어 있죠. 7번이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 무엇일까요? 8번 문제예요. 그래프는 균이란 수평면에서 용수철로 물체를 당기는데요. 힘의 크기와 늘어난 길이의 관계를 물어봤습니다. 결국에 힘 F는 탄성력이라는 힘을 쓸 수 있을 것이겠습니다. 늘어난 길이 X, 변하는 건 X가 이렇게 정비례하지요 라고 되겠습니다. 자, 이 센티미터입니까? 미터입니까? 단위가 센티미터 돼 있어요. 힘이 얼마 줬대요? 4N 줬대요 했습니다. 여기 F 탄성력의 크기는 마이너스, 이거는 이제 복원력, 반대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뭐 마이너스 크기 중요한 건 아니고요. 탄성계수 K에 병렬이 X가 나옵니다. 힘을 얼마 줬다고요? 4N 줬어요. 병렬이 X를 물었습니다. 2cm인데요. 이게 탄성계수가 단위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뉴턴 퍼 K를 단위를 뉴턴 퍼 미터 써달랬잖아요. 2cm 써야 되겠어요. 0.02m라고 고쳐야 되겠어요. 그렇지, 0.02m라고 고쳐야 돼요. 그래야 탄성계수 K가 뉴턴 퍼 미터라는 단위로 나올 수 있습니다. 탄성계수 K가 얼마 나오겠다? 0.02분의 4니까 200 뉴턴 퍼 미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용수의 상수는 100이 아니라 200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용수에 걸린 힘이 10N 되는 순간 움직였대요. 결국엔 어떤 수레에 용수를 매달아서 쭉 가다가 10N 되는 순간 움직였다는 것은 이 수레와 바닷가의 최대 정지 마찰력이 10N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물체가 운동할 때 마찰력은 10N입니까 했어요. 10N이라는 것은 최대 정지 마찰력입니다. 운동 마찰력이 그보다 어떻다고요? 작죠. 예, 이런 과거 이름한테 쭉 가다가 10N 되는 순간 움직였는데 이게 F 마찰력이에요.
근데 운동할 때 그보다 작아라고 했었습니다. 용수철이 4cm 늘어났지요 했습니다. 정지만 촬영했습니다. 용수철 4cm 했을 때 얘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였어요. 이해됐습니까? 이때 4cm라고 했다면 8N 걸리고 있었네요. 예. 8N으로는 움직일 수 없어서 8N은 정지 마찰력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용수철이 4cm 늘어났을 때 정지 마찰력은 4N이 아니라 8N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용수철이 4cm 늘어났지요. R자 힘 0이죠. 왜? 정지 있었잖아요. 정지면 무조건 R자 힘이 얼마야? 0이에요. 왜 그래? 8N 잡아당겼지만 마찰력이 8N으로 힘의 평형관계, R자 힘이 0인 관계에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물체가 등속 운동을 하고 있대요. 여러분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넣어준 힘과 운동 마찰력이 힘의 평행이겠죠. 이해됐습니까? 이때 운동 마찰력이 10N보다 분명히 작다 했습니다. 이 10N에 대해서는 늘어난 길이가 5cm일 것입니다. 10N이었다면 늘어난 길이는 5cm입니다. 내가 넣어줘야 될 운동 마찰력은 10N보다 작습니다. 늘어난 길이는 5cm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찰력이 내가 넣어줄 힘에 대해서 외력에 대해서 점점 증가되면 이쪽 파트는 뭐다? 정지 마찰력이 되겠고 이후에는 운동 마찰력으로 마찰력 크기는 최대 정지 마찰력 10N보다 작죠. 10N이었다면 5cm 늘어났을 텐데 이제 등속으로 움직이겠다는 것은 내가 R자 힘이 0이 되게 해주겠다는 것은 운동 마찰력만큼의 힘만 넣어주면 된다. 이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매번 하는 소리가 뭐야? 정지 또는 등속이면 R자 힘은 0. 거의 뭐 필수 OT 나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짜잘한 거 하나하나 모아서 점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 엄청 어려운 물리 공식 써가지고 화려하게 물리 풀고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요. 생각으로 고등학생 올라가도 이런 기본기 등속 운동이면 R자 임명인데 이런 거에 순간 놓치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또 다시 뭐가 있을까요? (2005년도 6월까지) 더 질문 없습니까? 좋습니다. 2005년도 9월 걸로 넘어가서 역학만 하면 됩니다. 전자기는 필요 없습니다. 역학만 우리 좀 할 거예요. 뭐 있을까요? (9월의) 질문상 9월의 질문상 또 없습니까? 없나요? 고리서 질문상 없어요? 그렇다면 2006년도 6월 걸로 보겠습니다. 2006년도 6월에서 이건 좀 설명 필요하다는 거 있을까요? 8번 좋습니다. 2006년에 자, 그리고 같이 돌에 N을 당기고요. 일정한 힘 F로 H만큼 당겼다가 손을 놓았대요.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이게 돌에 질량이 같다라는 전제조건이 있었네요. 이해됐어요? 두 물체는 질량이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질량이 같고 그래서 힘 F로 H만큼 당겼어요 했습니다. 이렇게 당겼어요 했습니다. 마찰이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이쪽에 걸리는 중력의 크기는 서로 같습니다. 결국엔 등속운동을 할 것이겠습니다. 이쪽으로 당기는 힘과 이쪽으로 당기는 힘은 같은 방이 아니죠. 실로 생각하면 왼쪽과 오른쪽이에요. 왼쪽과 오른쪽에서 같은 mg만큼 중력이 걸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엔 R자 힘은 0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힘을 받을 때는 내가 넣어준 힘 때문에 F = ma를 사용하는 등 가속도 운동을 기억하고요. 더 이상 손에 힘을 주지 않는다면은 이 물체는 두 물체에 걸린 중력이 이꼴되기 때문에 등속 운동을 이어하게 될 것이겠습니다. 높이가 같다고 정지한다고요? 아니요. 계속 또 등속 운동한다니까요. 계속 등속 운동합니다. 질량이 같다는데 밑줄 하나 써놓으십시오. 질량이 같다는 거잖아. 두 물체의 질량이 같으니까 결국엔 내가 손을 놓으면 결국엔 중력에 의해서 이 두 물체에 걸리는 R자 힘은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맞들리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내용 또 나오죠? 알짜임이 0이다. 등속운동을 하게 될 것이다고요. 알짜임이 0이라고 무조건 정리는 아니에요. 등속운동 역시 포함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뭐 있을까요? 7번 문제요. 자, 그리고 지금 수평면의 동전 한 개를 속력 V로 튀기는데요. S만큼 이동해서 정지했거든요. 했습니다. 자, 이건 여기 중3 공부량을 배웠을 텐데 중3 공부량이에요. 동전이 M의 질량이고 V의 속력이었어요. 제일 처음에 동전이 가지고 있던 뭐가? 이때 운동의 제가 있을 것이에요. 운동의 제 어떻게 쓸래?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쓰겠죠. 이 운동의 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면 바닥과의 마찰을 통해서 이동거리 s를 보면서 멈춘다 하겠습니다. 이게 워크, 바닥과의 마찰을 통한 일로 나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가 마찰력에 대해서 일을 하면서 운동 에너지가 점점 줄어듭니다. 마찰력에 대해서 일을 했습니다.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 s가 될 것이겠습니다. 2분의 1 mv 제곱이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 이렇게 변화된 거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 s를 어떻게 하라고? 4s가 되게 해달라고요. 갑자기 마찰력 크기가 바뀌지 않는 한에는 이 s가 4s가 되면 속력 v가 2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동전 한 개를 넣고 속력을 2v로 튀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2분의 1 mv 제곱이 2v로 하면 2v의 제곱이 되면은 요 크기를 e라고 했을 때 요 크기는 4e가 되겠고 결국엔 s가 4s로 바뀌게 될 것이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동전 2개를 붙여라 했는데요. 그럼 동전의 질량이 m이었으면 2배를 하면은 2m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마찰력은 어떻게 되겠니 하는데 마찰력은 umg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마찰 개수가 있는데 질량 m이 2m 돼버리면 이거 역시 2m 돼버립니다. 결국엔 동전의 개수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동전이 2개가 되면 EM에 대해서 V하면 운동에서 2배 되겠지만 마찰력도 2배 되기 때문에 결국엔 이동거리는 똑같습니다. 속력이 같다면 동전을 2개 붙이든 3개 붙이든 상관은 없다는 얘기예요. 제동거리하고는. 알겠어요? 그래서 동전을 2개 붙이고 4V든 3개 붙이고 3V든 상관없이 2V가 돼야 합니다. 동전이 2개든 3개든 2V가 돼야 운동에너지가 4배 될 것이겠고 제동거리 역시 4배가 되게 되겠습니다. 니은처럼 동전이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4개가 됐든 4V로 당기면 운동에너지가 16배 되겠고 16S가 될 것입니다. 디귿처럼 동전 3개든 4개든 상관없습니다. 3V였다면 운동에너지가 9배 되겠고 제동거리도 9배 9S가 될 것이라고요. 동전의 개수하고 상관없습니다. 동전의 붙였다고 해서 마찰 개수가 달라지지 않는 다른 전체 조건이었으면 이 마찰력 크기가 질량이 직접 필요하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러면 2분의 1 mv 제곱 이꼴 마찰력 umg 이게 마찰력이거든 곱하기 s 나옵니다. 이 m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요 v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s는 V 제곱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질량과 상관없습니다. 7번 이해됐습니까? 중3 때 운동 에너지와 그리고 그 마찰력에 대해서 해준 일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른 질문 뭐 있을까요? 6번. 밑에 6번 문제. 마찰이 없는 수평면의 한쪽 끝을 벽에 고정시킨 용수철이고요. 줄량이 2kg짜리 물체를 연결해서 0.3m 밀렸다가 놓았는데요. AE점을 통과하는 모습이고요. 탄성력과 변형 거리를 나타내고자 합니다. 마찰이 없다 했으니까 이 용수철에 대해서 기준거리에 대해서 0.3m 땡겼잖아요. 그러면 이 물체는 이
반대쪽 방향으로 역시 0.3m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됩니다. 있어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을 나중에 단진동이라는 뜻인데요. 단진동.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진자 이 얘기를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실에 매달고 물체가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는 와중에 가장 속력이 빠를 때가 언제입니까 하면 딱 기준선 지날 때 여기가 제일 속력이 빨랐죠. 똑같아요. 이쪽 왔다리 갔다리 했을 때 기준점에서 속력이 최대가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아마 비슷한 문제를 한번 본 적 있을 거예요. 이쪽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을 타점 기록해 주면 여기는 천천히 움직이죠. 근데 점점점 속력이 빨라졌다가 다시 느려지는 거. 이런 형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기준점에서 속력이 최대, 맨 바깥쪽에서 속력 순간 제로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요. 대신 맨 바깥 끝점은 탄성력이 최대니까, 힘이 최대니까 가속도가 최대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속력은 이쪽에서 가운데 점에서 속력이 제일 빠르고 힘은 가속도는 양 끝점에서 가속도가 제일 큰, 이거는 우리가 단진자 운동할 때 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소개되겠습니다. 실제로 단진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찍어도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준점이 C점이에요. 기준점이 C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오른쪽으로 0.123, 왼쪽으로 0.12, 3은 아직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용철 상수가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역시 X축 변형거리에 대해서 Y축 힘 F가 주어졌는데요. 변형거리가 얼마 주었을 때? 0.1m 주었을 때 힘이 5N 걸리고 있습니다. 보이겠습니까? F 탄성력은 어떻게 쓴다고? 탄성계수 K에 X를 쓰고 있습니다. 탄성력이 5N 걸립니다. 탄성계수 K를 주겠고 변형거리는 0.1m 합니다. 탄성계수 K 얼마 나오겠습니까? 50 나오겠죠? 예, 뉴턴 퍼 미터입니다. 이거는 미터로 줬네요. 앞에 문제에서는 센티미터로 줬는데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기억 용철 상수가 50 뉴턴 퍼 미터야 했단 말이 올 거예요. 미연 A점에서 물체의 가속도는 해봤습니다. A점은 0.2m 이동했잖아요. 0.2m의 힘이 10N 걸리죠. 되겠습니까? 0.2m 걸리면 10N의 탄성력이 걸리겠는데요. 힘에 의했으니까 F 이꼴 뭐 쓸래? MA 쓰면 되는 거예요. 0.2m 지점에서는 0.2m 지점에서는 힘이 얼마 걸린다고요? 10N 걸려요. 이 질량체가 몇 kg짜리였습니까? 2kg짜리네요. 질량량이 2kg짜리예요. 이해됐어요? 예, 그 뒤에 가속도가 나오겠습니다. 5m/s짜리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되셨나요? 간단한 거예요. F MA. 그 힘은 용철이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이해됐어요? 이건 점 B점과 점 D점에서 받는 R자 힘의 크기는 같습니까? 했어요. 어차피 힘이 뭔데? 탄성력밖에 더 걸리겠어요? 이해됐어요? 그럼 변형거리로부터 중심점부터 기준점부터 거리만 같다면 어쨌든 탄성력의 크기는 서로 같습니다. B점은 0.1 그리고 D점도 0.1 기준점에서 0.1m씩 떨어진 점 똑같네요. 예, 마찰이 없었으니까 예, 그쪽에 걸리는 탄성력의 크기는 서로 같겠고 탄성력이 같다는 것은 질량에 대해서 가속도가 같다 하겠죠. 물론 힘의 방향은 반대가 되겠죠. 이쪽에서는 잡아당기려고 하니까 왼쪽 방향 힘의 방향 그리고 반대편 D에서는 다시 튕기게 하려는 힘의 방향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힘의 방향은 어쨌든 달랐지언정 힘의 크기는 같았으니까 힘의 그로 인한 가속도도 역시 크기는 같다 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또 다른 질문 해볼까요? 13번 문제. 자, 그림과 같이 매끄러운 실험대 위에 질량이 담는 두 술에 A, B를 넣고 압축시다 놓았는데요. 충돌하는데 소리가 들렸을 때 이동 거리가 2대1로 움직인대요. 그렇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거 말고 운동량 보정 법칙을 가르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운동량 보정 법칙은 이 용수를 압축시켰다 놓아서 분리되는 일종의 폭발형에서도 마찬가지다 했는데요. 두 술에 A, B가 있었는데
걸린 시간은 똑같았습니다. 이동한 거리가 2s 이동해야 됩니다. s 이동해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결국엔 마찰이 지금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지? 매끄러운 실험대 위에 마찰이 없었으니까 이 놈은 2v라는 속력으로 움직여야 되고요. B는 V라는 속력으로 움직여야 돼요. 처음에 운동량이 0이었거든.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근데 양쪽으로 가면서 운동량의 총합이 보존되어야 됩니다. 2V짜리가 M의 질량이었다면 그래서 마이너스 2MV의 운동량이 왼쪽 A에 보인다면 오른쪽은 2MV가 보여야 돼요. 결국엔 B는 2M 곱하기 V가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배워봅시다. 매끄러운 얼음판 위에서 내가 0이를 밀었대. 0의 질량이 M, 내가 질량이 2M이면 0의 가속도가 2배, 0의 속도가 2배 되고 나는 0이보다 속도는 절반, 가속도 절반으로 뒤로 밀리는 이 얘기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질량 작은 놈이 더 빠른 속력으로 질량 큰 놈이 더 느린 속력으로 되겠습니까? 그때 A가 받는 힘하고 B가 받는 힘의 크기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작용, 반작용. 용처에 의해서 A가 밀려요? B가 밀려요? 같은 크기의 힘이 걸린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A의 질량이 B의 질량의 2배이다. 반대죠? B의 질량이 2배였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됐습니까? 니은, A, B가 받는 힘의 크기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작용, 반작용이야. 그래서 같은 크기예요. 맨날 힘 나올 때 내가 얘기했죠. 작용, 반작용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이해됐어?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을 내가 그렇게 밀었어. 이 사람은 나한테 아무리 힘을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안 된다니까. 이해됐어? 용수열이 분리된 후 AB의 운동의 총합은 처음부터 운동의 총합이 0이었고 분리된 이후부터도 역시 운동의 총합은 0이에요. 왼쪽 운동량, 오른쪽 운동량, 마이너스 운동량과 플러스 운동량 총합은 0이었어요. 이해됐어요? 충격량이 2배라고요? 충격량이 뭔데? 힘과 시간의 곱이잖아요. 그게 운동량은 변화량이잖아요. 그래서 이쪽도 EMV, 이쪽도 EMV, 운동량의 변화의 크기는 다 똑같아요. 분리되는데 힘이 같은 크기고 또한 분리되면서 걸린 시간도 같잖아요. 힘과 시간이 같아요. 알겠어? 그래서 충격량도 같다 해야 되겠습니다. 크기는 같다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겠고 그래서 운동의 변화의 크기는 서로 같고 충격도 서로 같습니다. 용솔부터 받는 충격의 크기는 AB가 서로 크기는 같습니다. 방향은 반대일 뿐입니다. 13번 이해됐어요? 또 다른 질문은요? 15번. 마찰 없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질량 라잼인 나무도마의 스몰엠인 화살 2개가 수평방향 속력 V로 날아와서 차례로 꽂혔잖아요 했습니다. 두 번째 화살이 꽂힌 직후 나무도마의 속력은 했어요. 결국엔 이쪽에 MV, 이쪽에 MV 운동량은 이 좁은 화살 2개로 인한 거잖아. 근데 툭 박힌 뒤에 움직였을 때 이때 마찰이 없다고 한다면은 말입니다. 마찰이 없다고 한다면은 결국엔 운동의 총합은 보존되어야 됩니다. 즉 EMV의 운동량은 어떤 관계가 있다고요? EM 플러스 이 나무도마의 질량 라셈으로 삼았거든. 라셈짜리가 한 뒤에 속력 V로 질문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뭘 V 프라임이라 할게요. 그지? 그럼 V 프라임의 속력은 어떻게 된다? EM 플러스 라셈에 대해서 EM V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어디 있습니까? 3번인가요? 네. 3번처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화살이 박혀가지고 나무도막이 움직여요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입니다. 하나 좀 해볼까? 17번. 17번 문제야. 자, 그리고 같이 절벽 위에 서 있던 질량 80kg짜리 타잔이 밧줄 타고 5m 내려왔어요. 40kg 원숭이와 부딪히기 직전 밧줄로 그 원숭이와 함께 움직였잖아. 밧줄 놓는 순간 타잔의 속도가 수평방향 10m/s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보자 했습니다. 타잔이 이렇게 내려와서 그지?
순간 수평마의 속도 성분이 10m per second에 뺐습니다. 나중에 1과 에너지의 관계에서 이 높이 h가 5m가 되면 결국엔 10m per sec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때 타잔이 원숭이와 함께 움직인 직후의 속력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했어요. 타잔 질량이 얼마지? 80kg이 됐잖아요. 결국엔 80kg짜리가 10m per sec으로 운동하던 이게 처음의 운동량이에요. 근데 원숭이가 40kg이 되었네요. 그렇습니까? 40kg짜리 원숭이가 엄청 질량이 큰 놈인 것 같은데 어쨌든 40kg짜리하고 뭐하다? 부딪혔대요. 그때 속력이 얼마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대로 운동량 보존식을 쓰면 되겠죠. 서로 붙어서 움직였으니까 완전 비탄성 충돌이 될 텐데요. 그래서 80kg짜리가 얼마? 10m per sec으로 움직인대요. 이제는 원숭이하고 40kg? 여기 뭐야? 원숭이가 40kg인데요. 그럼 합해서 80과 40 합해서 120kg짜리가 V타임의 속도로 움직이는 이 운동량 보존식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럼 V타임 얼마 나와? 120분의 80에 10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게 3분의 2인가요? 그지? 그지? 그럼 3분의 20이라고 써야 되겠습니다. 기억 잘 되겠죠? 되겠습니까? 타자는 5m 내려온 동안 중력이 해준 일을 했습니다. 워크. 요거는 FS로 쓸 수 있죠. 이해됐어요? 중력 방향으로 5m 내려왔어요. 중력 방향 5m 내렸어요. F는 타자에 걸릴 중력이겠죠. 80kg짜리의 중력각도 10m per second 제곱하니까 800N의 타자의 무게에 대해서 중력이 그리고 이동거리가 얼마 나왔다? 5m 내려온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산수 계산해 주면 얼마 나와? 4,000이에요? 예, 그럼 4,000줄 해주시면 끝날 일이에요. 이해했습니까? 됐나요? 디귿 대표. 디귿.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중성 공구량을 공부했잖아요, 그지? 그지? 그래서 힘 F 그리고 이동 거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곱하면 워크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실상 하나 더 붙어요. 뭐가 붙습니까? 하면 코사인 세타가 붙어요. 이 코사인 세타는 것은 힘과 운동한 방향의 각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결국엔 워크가 제로가 되는 케이스는 결국엔 힘이 제로가 되는 케이스. 즉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데 나 아무 힘도 안 줬어. 이게 내가 해준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힘을 실컷 줬는데 벽이 안 밀려. 마지막으로 힘과 운동의 방향이 서로 뭐 할 때 직각 방향일 때 이게 뭐가 된다? 워크가 제로가 되는 가장 힘든 케이스예요. 어려운 케이스예요. 이걸 들어올리면 내가 일을 한 거죠. 물체의 위치에는 제가 증가했습니다. 이걸 내가 던졌어요. 물체의 운동에 제가 증가됐어요. 나는 이 물체에 일을 한 거예요. 들어올린 상태에서 수평 방향 이렇게 가면은 내가 이거 일했다 안 했다? 안 했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물체를 내가 이렇게 수평 방향 가면 물체의 위치에는 제가 증가된 게 없고 운동에 제가 증가된 게 없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힘과 운동의 방향이 직각이 될 때는 결국엔 에너지의 증가가 없기 때문에 해준 일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해됐어? 그러면 이런 해준 일이 제로가 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직각되는 몇몇 가지 케이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구가 있고 인공위성이 이렇게 돌아요. 이해됐어? 인공위성을 돌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은 결국엔 중력입니다. 근데 인공위성은 접선 방향에 나오거든. 접선 방향으로 계속 돌거든.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직각이에요. 인공위성에 작용한 중력이 한 1. 0이란 거예요. 이해했어? 인공위성이 그래서 등속으로 지구주위를 뱅글뱅글 돌고 있을 때에는 결국엔 인공위성의 운동에 대한 증가된 거 없고 인공위성의 위치 에너지 증가된 게 없기 때문에 결국 해준 일은 제로라고 하는 거예요. 인공위성이 별도로 추진체를 뿜어가면서 그렇게 움직인 게
아니거든요. 알겠습니까? 어떤 물체 빗면에 물체가 놓였을 때 이쪽으로 중력 mg가 걸리잖아요. 이쪽 내려간 힘을 F1 이렇게 수직으로 누르는 힘을 F2라고 합니다. 이 F2는 mg 코사인 세타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전에 힘의 분해 과정에서 많이 봤죠.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이 F2에 대해서 반대 방향 적용된 마이너스 F2를 뭐라고 부릅니까? 하면 수직 간격이랍니다. 그럼 이 물체가 내려오는데 수직 간격은 운동 방향과 어떤 관계 있다? 직각 방향이죠. 그래서 이 경우 수직 간격이 한 1, 이거 0이 나옵니다. 이해됐습니까? 됐나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코사인 90, 힘과 운동 방향이 직각되는 대표적인 그런 놈들이 수직 간격의 한길, 중력의 한길. 아까 중력이 문제가 이렇게 내려올 때는 중력의 한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수직하게 내려왔으니까. 근데 이거는 뭐라? 이곳에 둘 때는 이곳의 운동 방향과 힘의 중력이 직각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에 타잔이 실의 장격은 실의 장격은 운동 방향의 직각이에요. 뭔 뜻이야? 장격의 한일은 0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운동 방향과 움직이는 운동 방향과 걸리는 힘의 방향이 직각이면은 이건 일처럼 돼라는 생각이 티 나와야 된다는 거죠.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 번, 두 번 겪어보면 저런 것들 자주 겪어볼 거예요. 일과 에너지 이런 관계에서. 알겠어? 정리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문? 18번 문제. 그림같이 수평한 얼음판 위에 질량 3m, 질량이 3m인 썰매를 봅슬레이 선수 A가 타고 속도 V로 운동하고 있는데요. 선수 B가 P점에서 선수 C가 Q점에서 올라탔어요. P와 Q에서 거리는 모두 S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동시간 T'의 B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하네요. 선수의 질량은 M으로 서로 같고요. 썰매를 올라탄 때 작용한 힘은 무시하십시오 해놨습니다. 그죠? 썰매는 3M이고 A, B, C 사람의 질량은 각각 M이라고 했습니다. 느낌 알겠습니까? 그게 뭐다? 운동량 보존을 보십시오 라는 거예요. 이해됐어? 맨 처음에 썰매가 3M이었고 사람 A가 M이었으니까 속력이 V로 움직여 있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P 처음 운동량 얼마 됩니까? 하면 4mV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B가 타버리면 하였습니다. 3m에 A도 있고 B도 있어요. 그럼 얼마? 합해서 5m 되겠죠. 5m짜리가 V1의 속력으로 이렇게 갔을 것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탔을 때는 3m의 수에 A, B, C가 다 있죠. 합해서 얼마? 6m이 될 건데요. 그리고 V2로 이만큼을 가야 되는데 가는 거리는 어때? 똑같죠? 가는 거리는 똑같아요. 그렇다면 속력은 요 V1을, 요 V2를 몇 대 변수로 볼 수 있습니까? 6대 5로 볼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6대 5의 속력이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결국엔 거리가 같은 상황에서
속력비가 6대 5 걸리는 것은 시간비는 5대 6으로 걸릴 것이겠습니다. 말들이 이해됐습니까? 네. 운동량 보존이라는 식을 통해서 V1 대 V2의 비율을 알아낸 겁니다. 실제로는 뭐 굳이 예. 이게 서로 같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굳이 앞에 거는 신경 쓸 거는 없는 거네요. 5M짜리가 V1 속력, 6M짜리가 V2 속력이었다면 이에요. 맞은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속력비가 6대 5가 될 것이니까 거리 시간은 B는 반대로 걸리겠다. 되셨나요? 이 봅슬레이 선수들이 왜 뒤는 안 밀어? 그지? 원래 봅슬레이 하면 뒤에 타는 사람도 역시 같이 밀고 해야 되는데 뭐야 이게? 이 봅슬레이야? 차라리 가는데 B를 치고 C도 치고 들어간다. 교통사고 나듯이 그렇게 하면 몰라도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A가 질량이 있었고, 그지? B, C가 탑에서 질량 합이 어떻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자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문제를 썰매의 질량은 2M으로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A의 질량은 M, 근데 B의 질량은 2M이고 C의 질량은 3M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또 다른 질문은요? 없으시면 자 2006년 9월 봅시다. 2006년 9월 된 거 펴주십시오. 이제 푼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한번 풀어볼까 시킬게요. 2006년 9월 풀려보겠습니다. 시작해 보십시오.